영화 여왕의 집에서 기찬의 어머니를 통해 오성 소녀는 기찬의 컴퓨터에 침투하여 김도윤의 여동생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아낸다. 오성은 우연히 자신을 쫓아다니던 여인의 정체를 알게 된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여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YL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혔고, 이는 오성을 매우 놀라게 했다. 한편 김도윤은 여동생의 사건에 대한 단서를 점차 찾아내고 있었고, 황기찬과 세리가 여동생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황기찬의 어머니와 자신의 삼촌이 애매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도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삼촌에게 황기찬의 컴퓨터에 있는 증거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과연 황기찬의 컴퓨터에 김도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까? 살인자 황기찬의 본색이 드러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이다. 김도윤의 삼촌에게 감정을 거절당한 후 황기찬의 어머니는 매우 슬프고 창피한 마음에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술을 벗삼는다. 황기찬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출근한 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그녀는 누군지 모르며 짜증 섞인 혼잣말로 "누구야? 이런 시간에 왜 온 거지?" 라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문틈으로 오성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급히 머리와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문을 연다. "오성 씨,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김도윤의 삼촌은 등 뒤에 숨겨둔 꽃다발을 꺼내 황기찬의 어머니에게 건네며 말한다. "그때 제가 경솔하게 했던 말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제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은 부인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부터 부인께서는 언제든 제 집에 오셔도 됩니다." 황기찬의 어머니는 감동에 북받쳐 울며 말한다. 오성 씨가 말씀하신 게 정말인가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오성 씨 같은 품위 있는 분이 그렇게 무례할 리 없죠. 꽃다발 고마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예쁜 꽃다발은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거예요. 오성은 곧바로 말한다. "부인께서 좋아하신다면 매일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집에 부인 혼자만 계신가요?" 황기찬의 어머니가 대답한다. 아니에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해서 나간 거예요. 저도 막 돌아왔어요. 오성 씨,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물 좀 가져올게요." 그녀는 오성을 소파에 앉히며 말하고 급히 물을 가지러 간다. 김도윤의 삼촌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는다. 황기찬의 어머니가 돌아오자 그는 전화가 온 척하며 말한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황기찬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죄송합니다, 부인.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해서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황기찬의 어머니는 오성의 손을 붙잡으며 아쉬운 듯 말한다. "잠깐만요. 막 왔는데 벌써 가시게요? 일이 나중에라도 안 될까요? 이렇게 어렵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성 씨, 하루만 일을 미룰 수 없나요?" 오성은 대답한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어서 지체할 수 없어요. 지금 컴퓨터가 있으면 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을 텐데요." 황기찬의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컴퓨터요? 그게 뭐 대수인가요? 기찬이 방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성 씨, 저 따라오세요." 그녀는 오성을 황기찬의 방으로 안내하며 말한다. 오성은 말한다. "정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부인.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끝낼게요." 황기찬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한다. "네, 편하게 일 보세요. 저는 맛있는 밥을 준비할게요. 다 끝나면 같이 밥을 먹어요." 오성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황기찬의 어머니가 방을 나가자마자 오성은 재빨리 황기찬의 컴퓨터를 킨다.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라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오성은 쉽게 침투한다. 그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서가 담긴 검은색 드라이브를 발견하고 클릭하자 마약 계약서를 발견한다. 아마도 이것이 김도희가 보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원인일 것이다. 계약서 옆에는 몇 개의 녹음 파일과 영상이 있었다. 오성은 김도윤이 준 USB를 꺼내 모든 데이터를 복사한다.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황기찬의 어머니가 돌아오자 오성은 재빨리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컴퓨터를 닫으며 말한다. "부인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황기찬의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준비 다 했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오성은 그녀를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함께 밥을 먹는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핑계를 대고 황기찬의 집을 빠져나온다. 한편 황기찬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이에게 감정이 받아들여진 행복에 여전히 취해 있다. 김도윤을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오성은 곧바로 USB를 김도윤에게 전달한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김도윤은 극도로 긴장한다. 예상대로 그의 여동생 김도희는 황기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다.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그룹의 돈을 횡령한 것뿐만 아니라 김도희는 황기찬과 세리의 부적절한 관계도 알아냈다. 영상에는 황기찬과 김도희의 마지막 대화가 담긴 클립이 있었다. 김도희는 황기찬에게 그의 진실을 밝히기 전에 스스로 말할 기회를 주었고, 그 클립은 김도윤이 사고를 당하기 몇 시간 전에 촬영된 것이었다. 이는 김도희가 제인의 어머니를 만난 후 황기찬과 세리를 만났음을 보여준다. 황기찬과 세리는 제인의 어머니에게 김도희가 자신의 사위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어 김도희의 죽음을 초래했다. 황기찬이 여동생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았지만 김도윤은 김도희를 찔러 죽인 것이 제인의 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김도윤의 삼촌이 꺼낸 물건에 김도윤은 충격을 받는다. 그것은 김도희의 전화기였다. 화면이 깨지고 심하게 손상된 전화기였지만 김도윤은 한눈에 그것이 여동생의 전화기임을 알아챈다. 김도윤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그날 현장에 황기찬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황기찬이 이 전화기를 훔쳐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 그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도윤은 극심한 고통에 빠진다. 오성도 김도윤과 같은 생각을 한 듯하며 말한다. 김도희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걸까? 그 아이를 정말로 죽인 게 제인의 어머니일까? 우리가 잘못된 사람에게 복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김도윤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여동생을 죽인 자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다. 하지만 황기찬에게 직접 진실을 묻기보다는 김도윤은 침묵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계속 나아간다. 김도윤은 삼촌에게 김도희의 전화기를 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화기를 복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안에는 분명 황기찬을 폭로할 증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 김도윤은 자신의 추측이 맞다고 확신한다. 제인의 어머니도 황기찬의 피해자일 수 있다. 만약 그 추측이 맞다면 그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제인을 황기찬의 도각한 손에서 구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김도윤은 자신의 추측을 제인에게 서둘러 말하지 않기로 한다. 그는 제인이 황기찬으로부터 더 이상의 문제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황기찬이 정말로 김도희를 죽인 자라면 김도윤은 직접 여동생을 위해 복수할 것이다. 과연 김도희의 전화기가 복구될 것인가?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이후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